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경매는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득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들, 주의해야 될 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경매 학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또 뉴스에서도 보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경매로 이제 뭔가 초보자도 있고 중급자도 있고요, 상급자도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상위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물건을 잘 보고, 그러니까 낙찰을 받기 위해서 자, 물건을 뭔가 덤비겠다, 자, 이런 포지션은 별로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경매로 정말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일단 초보자들이죠. 초보자들이 이제 문제예요. 자, 시장에서 먹잇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경매를 배우더라도 일단 학원 추천 물건 뭐 이런 것들이 괜찮다, 또는 이제 우리가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경매학원 보면 과액, 그러니까 고액으로 과외를 해주는 뭔가 이 경매학원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좀 알려진 사람이죠. 좀 부동산을 대충 읽어주고 경매를 대충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고액의 수강료를 주고 경매를 배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20만원, 30만원 한 달에 수업료를 주고 배우신 분들보다도 자, 잘 모르는 경향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 한 달, 두 달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뭐 대단한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이 경매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자, 경매라는 이 분야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실 만 할 거예요. 왜? 사람이 스마트해지고 좀 똑똑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법과 다르게 일단 우리가 경매에서는 민사특별법을 위주로 좀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민법 위에 민사특별법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사특별법을 알아간다라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매는 좀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배워볼 만하다. 자, 그렇지만 고액을 주고 배울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부동산, 예, 한 달, 두 달 이 경매를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부동산의 고수가 된 것처럼, 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또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는데, 자, 그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현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고요. 자, 경매를 배우면 일단 사람들이요, 이걸 받고 싶어 해요. 낙찰 받고 싶어 해요. 왜? 배웠으니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신만 차리면 볼 수 있는 거를 자꾸 못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좀 경매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흐름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자, 권리관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자, 여러분들 책 몇 번 보시면은 일단 흐름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경매 사이트,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유료 사이트에서도 기본적으로 권리관계 분석은 다 끝나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계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놓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니 해도 권리 분석 잘하면 뭐합니까? 자, 입지 분석이 안 돼서 내가 낙찰받아도 일단은 개발 계획이 없거나 또는 물건의 가치가 없어서 일단 주택가격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경매를 한다는 거는 내가 살고 싶은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자, 이 입지 분석이라는 거 여러분들 단기간 안에 자,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마스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경매를 공부한다는 거는 부동산을 꾸준히 공부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그러니까 뭔가 그 지속성을 갖고서 내가 이걸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이든 학세권이든 습세권이든 자 기타 개발 계획 등 자 입지 분석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자 지역 분석도 되는 거고 자 물건 분석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도 분석이죠. 야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고 파는 주택하고는 틀린 거예요. 왜? 여기에 세입자가 살 수도 있고 지금 경매를 당한 전 집주인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가 또 배당을 받는 세입자냐 또는 배당을 못 받고 나가는 사입자냐.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명도 단계가 좀 난이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권리 분석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명도 분석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뭔가 겁도 주면서 가리키는 게 이 경매학원이에요. 또는 경매고요. 자, 책에서도 무용담을 보게 되면 별의별 사항의 그 명도 사항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명도 사항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내용 증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내용 증명. 자, 여러분들께서 내용 증명 하나만 잘 날리더라도 자, 명도 분석이라는 그러니까 명도라는 거는 좀 쉽게 예, 끝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학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의뢰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이 비싼 비용이 좀 아깝다.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면 또 이제 우리가 그 의지하는 게 좀 생기고요. 또 이제 이 학원과의 뭔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좀 비싸지만 이쪽에다가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법무사무실이나 변호사무실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법무사무실 가시면은 이 내용증명서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주신다 그러면 정말 정리가 잘 된 내용증명 하나로 발송이 되면서 명도는 손쉽게 깨끗하게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 법무사 비용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정말 오늘 알아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적정 낙찰 가격. 자, 적정한 낙찰 가격에 받느냐.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뭐 윗바지, 자, 그 다음에 밑바지, 자, 이런 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좀 밑바지 이런 편법을 쓰는 그 경매학원들도 종종 있다고는 하는데, 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차차 없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적정한 낙찰 가격 분석을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입지 분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명도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을 우리가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정 낙찰 가격, 자, 부동산의 흐름, 자,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자, 이거를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부동산 상승기라고 그러면, 야, 빨리 잡아야겠죠? 뭐로? 자, 중개로 잡는 게 더 빠르겠죠? 왜? 경매로 잡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 굉장히 높은 거 알죠? 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받고서 다시 매도하는 과정까지는 좀 시간이라는 게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적절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의 흐름, 가격적인 변화. 자, 그리고서 내가 이게 지금 현재 이 낙찰을 받는 금액이 실제로 네이버나 또는 이제 부동산 현장 임장을 가서 자, 그 물건이 아닌 주변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또는 주변에 옆에 입지가 좀 더 좋은 아파트 단지 좋은 동에 자, 내가 그러니까 낙찰가로 쓰고자 하는 가격대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그 아파트, 지금 오늘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파트 시세 파악 정말 쉽잖아요. 근데 정말 비싸게 사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곳에? 자, 명도라는 고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 분석하면서 머리 아프고요. 자, 입지 분석 되지도 않는 입지 분석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을 취득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가격을 정하는데 대체적으로 받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를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경매라는 거, 자, 그런 거를 이제 포커스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경매,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서 자, 경매 물건이 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증하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
낙찰가율이라는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뉴스 2019년 이제 9월 뉴스인데요. 그 매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경제에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10년 이래 최저의 가격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상업,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하급이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무 상업시설 받았는데 지금 회사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고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 칠게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들어와서 입주할 만한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거시적으로도 판단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매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흐름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선능력, 그렇죠. 분당선과 그 다음에 이제 2호선이 만나는 선능력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역삼 레미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 분홍색은 전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5년도 4월경에 이 다이아몬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낙찰 가격을 받은 거예요. 낙찰. 그래서 이제 개나리 그 푸르지오 그 아파트를 그 감정가 11억 원에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낙찰 받으신 분은 10억 4,65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해당 그 아파트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부분, 자, 요 기간에서 2016년 5월까지는 가격적으로 중개로 사든, 자, 낙찰, 이 경매로 받았든, 낙찰을 받으면 기쁘기는 해요. 예, 재밌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익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뭔가 우리가 이게 재미로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경매 낙찰가로 받았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었냐? 예,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 현재 그 시세대로 그대로 사신 거예요. 예, 그냥 손쉽게 세입자 내보내고 전소유주 뭐 명도하면서 막 이렇게 실갱이 할 필요도 없고 비용도 발생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여러분들께서 조금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동에 좋은 호수에 있는 아파트를, 자, 많잖아요. 예, 시간이 지금 1년이 지나도 1년 반이 지나도 그 가격대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자,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옆에 보시면 역삼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낙찰대 가격 보시면 2015년 자, 10월달 정도가 될 텐데요. 자,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낙찰을 받은 거고요. 그 이후부터 한번 박스를 쳐볼게요. 2019년도 10월까지 예, 굉장히 이 낙찰을 받은 아파트보다도 조금 더 비싸거나 오히려 좀 더 저렴하게 사거나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찰 가격, 이 가격에 쓸 정도면은 해당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지역 방문해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도 정말 많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뻘짓거리 하냐 이거예요. 뻘짓거리. 예, 모든 분들이 다 뻘짓거리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아파트 시장, 그리고 또 이제 빌라 다세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상품적인 특성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신축 빌라라든가 또는 역세권에서 좀 가까운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가격 다 주고 사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평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평촌인데 지금 범계역 평촌역이에요. 그러면 중앙공원이 있고 또 주변에 이제 학군이 조금 우수한 향촌 롯데 아파트 굉장히 인기가 많죠.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 예, 당시에 지금 요 가격대에서 지금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8년도 예, 1월, 2월까지는 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을 했지만, 지금 요 낙찰받은 가격대가 딱 중간 가격 정도로 보여요. 그랬을 때 이거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물건들이 되게 많았던 자, 이 세모 표시가 지금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분명히 많았다. 그러면 이분 정말 공부를 해서 예, 지역 분석도 했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세입자라든가 전소유주 이제 명도를 하면서 또 뭔가 골머리를 썩었겠죠. 자, 그런 상황을 안 해도 분명한 건
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으면 네이버 호가만 보더라도 일단은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 하나만 보셔도 지금 제가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예, 분명한 거는 지금 시세대로 다 주고 사고 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적정하게 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경매라는 걸 배워서 자 이제 우리가 시장 분석 그리고 이제 입지 분석 가치 분석 적정 매입 가격 자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하는데 지금 적정하게 매입 가격 써가지고 지금 낙찰은 받았겠죠. 그렇지만 뭔가 중개로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없더란 얘기예요. 예.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여기 동탄 이신도시거든요. 여기가 이제 리베라 CC라고 보시면 되고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아파트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파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17년도 한 그 여름경에 요 가격대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2018년도 10월까지도 가격적으로 큰 변화가 없고요. 또 그 이후에 2019년도 현재 시점에서도 보면 가격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물건들이 거래가 되고 그 이후에도 이 가격에는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그 중개업소에서 나온 물건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낙찰 가격이 자 네이버라든가 또는 그 중개업소를 방문했을 때 이런 비슷한 가격대의 물건들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고 굳이 어렵게 경매로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 써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오산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동산 정말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경매는 일단 배우게 되면 정말 사람이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지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 번쯤은 배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경매를 배웠다고 해서 그걸 꼭 굳이 자, 써먹을 필요는 없다. 자, 왜? 그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거나 또는 그 가격대에서 비슷한 물건, 그러니까 가격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해당 아파트 단지 물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게 경매로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철산동이에요. 광명시인데요. 여기 철산 레미안저에 정말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죠. 그리고 이제 광명시의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가격대 2018년도 한 6월달경에 이제 경매 요 가격대에서 받았는데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일단 경매라는 거는요. 이 시세 파악이라는 걸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시세 파악을 잘해서 경매를 취득했을 때 여러분들 경매로 교육받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또는 유튜브로 뭐 대강 읽어주면서 우리가 배웠을 때 뭐라고 배우셨어요? 예, 수익이라는 걸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잘 샀다 물건을.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 마인드 하나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부동산 환경도 아니고 시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으로 좀 직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뭔가 이상적인 얘기, 희망적인 얘기에 농락을 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 거래 팩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청량리 일대 개발 호재 정말 좋죠? 예, 많고요. 앞으로도 정말 좋아질 것 같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일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아파트들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수혜를 많이 본 게 이 미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미주 아파트 낙찰 가격 보게 되면 2017년도 1월 달에 자, 요 가격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이전의 가격대 또는 그 이후의 가격대를 보면 이 물건에서 좀 더 비싸게 사거나 비슷한 가격에 사거나 그 이하의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입이 가능했었다.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예, 그냥 배웠으니까 뭔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알아보긴 시작했는데 일단은 그 여러분들께서 권리 분석도 하고 입지 분석도 했고 입지 분석은 좋게 잘한 거예요. 권리 분석도 잘했어요.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명도 분석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세입자가 사냐 또는 집주인이 사느냐. 자, 그랬을 때 요분들하고 이제 뭔가 타협도 필요하고요. 또 어려운 상황도 굉장히 많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 경매라는 그 우리가 명도 상황에서. 자, 그리고 또 이제 학원에서 배우게 되면 좀 겁도 많이 주는 게 이 명도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또 수수료를 주고 컨설팅을 주고 학원비 외적으로 또는 이제 우리가 또 실전반 처음에는 좀 싸게 받아. 그러다가 이제 2차 두 번째 배울 때는 실전반이라 그래서 몇백만 원씩 받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은 아, 명도 정말 어려웠네. 첫 거래니까 내가 한번 여기에다 비용을 주더라도 한번 낙찰을 받아봐야겠다. 자,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호가라든가 또는 이제 해당 지역에 이제 이 아파트 단지에 중개업소를 방문했다 그러면 뭔가 가격적으로 내가 어차피 이 가격에 그 매입하기 위해서 낙찰 가격을 썼다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호가를 썼다 그러면 일단은 주변에 가격이 분명히 비슷한 물건이 있는데 그걸 외면한 거겠죠. 자, 외면하지 못했다라는 건 내가 그 지역에 가서 가격을 체크를 안 해봤다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이게 지금 뭔가 매입하고 물과 적정한 물건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 내가 취득하고 싶다, 경매로 받고 싶다 했을 때에는 가격적으로 일단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자, 중개업소나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광고 띄워놓은 그 물건보다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가정에서 우리가 경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자, 지금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하고요. 지금 시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게 지금의 현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다세대, 그리고 또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사 잘못해버리면 팔리지도 않는 주택 굉장히 그 시장의 가격보다 좀 비싸게 낙찰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종종, 예, 상당수 많은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매보다는요, 공매 쪽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경매와 공매 비슷한 점도 많지만 좀 시스템은 좀 다른 부분도 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금일 여러분들과 일단 경매라는 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을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 하나 합니다. 중간에 끊겼는데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매라는 거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중개업으로도 취득이 가능하고 또는 이제 매수자가 이 직접 거래 형태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뭔가 경매라는 걸 통해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부자도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경매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저렴하게 물건을 매입하고 싶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자산상 이익을 받고 싶다. 이게 이제 팩트인데요. 대부분 여러분들 권리 분석 정말 잘 하시고요. 또 이제 나름대로 개발 계획, 예, 공부들 많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도, 예, 정말 신경 써서 많이 하고요. 자, 명도 하실 때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너무 다치거나 또는 상처를 주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는데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의 물건을 내가 취득하면서 좀 슬기롭게 하신다 그러면 명도 분명히 해결책이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충만해야만 우리가 경매로 받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그 가격적인 부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촌이 됐든 부산이 됐든 뭐 강남이 됐든 뭐 광명이 됐든, 자, 청량리가 됐든 여러분들 보시면은 경매를 받은 시점, 이 시점 이후로 분명한 거는 내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도 있고 조금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요. 나하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뭔가 이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가 뭐 다른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하던 또는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통해서 거래를 하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열정이라는 걸 분명히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경매를 낙찰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경매 재미없어. 경매로 받고 나니까는 아, 중개업소 갔는데 아, 나 명도 되게 까다로운데 되게 힘든데 이 사람이 자꾸 돈을 요구하는데, 이런 고민에서 여러분들께서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낙찰 가격을 기재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주변에 그 부동산도 임장도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호가라든가, 시간이 없으면 네이버 호가라도 좀 보세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그 실거래가 흐름을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좀 여러분들께서 경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으로 경매 물건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자,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지역은 이제 지역별로 좀 차별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별 차별화가 되더라도 물건의 상품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 아파트가 그 뭐 이제 그 개발 호재라든가 또는 이제 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호재 등이 있는지 또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모로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지금 최근의 흐름은 여러분들 단기간 안에 사고 파는 이런 아파트는 서울시장만큼은 없어요. 서울만큼은. 자, 여러분들께서 이 아파트는 오래 가져가도 좀 마음이 편안한 아파트, 자, 그런 물건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물건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경매든 중개업을 통해서든 직접 거래든 그냥 좀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은 아, 내가 취득하는 시기가 아니구나, 조금 기다려야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이 흐름 파악을 조금 먼저 하신 다음에 경매로 취득할 것인지, 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취득할 건지 그 방법적인 것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액으로 그 지금 경매를 많이들 배우고 계시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고액으로 경매 배웠다고 해서 자, 부동산 예, 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당장 될 수 있는 뭔가 방법적인 거를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자, 오산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경매 그 가격에 대해서, 낙찰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 여러분들 그 좀 예, 신중하게 경매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예, 좀,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또 고심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단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